자, 이제 396페이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인데 이것도 논술 사례 문제로 딱 좋은 쟁점이에요. 학설 대립이 치열하고 그 논거에 관한 걸 얼마나 깔끔하게 쓸 수 있냐, 그리고 이제 그 유사 판례에 있는 관련 판례에 있는 결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정확히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 판례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역시 수험과 관련해서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렵다고 아마 교수들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를 떠나서 시험과 관련되는 것 정도 대응하는 객관식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학문 차원하고 달리. 처분 사유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처분청에 의해 주장되는 처분의 사실적 법적 근거, 사실관계하고 이제 법적 근거, 요걸 말한다. 근데 이 솔직히 지금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국어적으로도 그렇고 사유와 이유가 뭐가 다른가, 그거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도 글쎄, 뭐 처분, 우리가 이유북이라고 해서 학문적 용어고 이유 제시라고 행정절차법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와 사유가 뭐가 다른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것도 심리 단계예요. 심리 단계에서 처분 당시, 이 처분 시에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는 걸 말하죠. 말 그대로 국어 단어 그대로예요. 변경은 다른 거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 사유를 변경하기 위해 소변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동일한 처분의 사유만 바꾸는 거,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걸 얘기하죠. 하자 치유 전환과의 개념, 이 유사 개념과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치유와 전환은 하자론에서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유사하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고, 치유와 전환은 이것도 하자 있는 거를 적법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처분 시에 하자 있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하자 치유와 전환은 말 그대로 하자가 수식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추가 변경은 하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사유도 처분 시에 존재하는 사유인데, 치유나 전환은 이거는 후발적 사유죠. 처분 시 하자를 전제로 하고 사유도 후발적이라는 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원래 행정인 그대로 두고 말 그대로 처분 사유만 추가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행정행위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거와 다르고, 그 다음 제한된 범위거든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한 개 처분을 상정하는데, 하자 전환은 별개 행위로 적법하게 되고 두 개 이상의 처분을 상정하죠. 원래의 행정행위와 전환행위 두 가지 이상. 그 다음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이건 시점이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데, 하자 치유는 소송 단계에서는 안 되지. 다만 심판 단계에서 허용되느냐가 이제 판례 해석이 나뉘는데, 객관적으로는 그 징계 재심 절차라는 행정심판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근거법적의 추가 변경인데, 이거는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 다르다 그래요. 근거법적 추가 변경. 이것도 학문적 개념하고 잘 안 맞죠. 왜냐면 학문적으로는 그 처분사유 아까 의의를 뭐라 그랬어요? 사실적 법적 근거라 그랬잖아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포함되는데 판례는 구별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 지금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입장을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않죠.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근데 아까 이론적으로는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 추가 변경도 포함했잖아요. 근데 판례는 다르다라는 거.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에 불과한 경우, 이것도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동일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시키는 거고 부연 설명하는 정도. 요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분의 당초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법률상의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 위 면허 취소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와 달리 근거법조만 추가 변경하는 건 다르다라고 그러죠.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과도 다르다. 이건 386과 관련해서 이미 봤죠. 그 다음에 처분사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 요소. 이것도 또 그 직접적인 게 아니라 기초사실이에요. 사실관계도. 국적법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한 경우 각 고사일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자체가 이게 처분 사유가 된다라는 거. 일단은 이거는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 인정했죠. 최신 판례는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죠. 외국인 갑이 법무부 장관에게 귀하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건은 품행 미단정이죠. 법무부 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품행 미단정이라는 게 사실적 근거잖아요. 사실적 근거의 판단 기초를 갖다가 이제 뭐 추가했죠. 1심 변론 절차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이해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가 원심 변론 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했다고 주장한 사안인 게, 법무부 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재관 사정은 처분사의 근거가 되는 그 기초 사실 내지 평가 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건 제한 없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되면은 좀 이따 보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되는데, 이거는 그 기초 사실관계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 아닌지를 따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조금 독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품행 미단정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아니라 사실적 근거잖아요. 그죠? 사실적 근거인데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실의 기초가 처음에는 전과가 있다. 전과가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불법 체류한 전력 이것까지 추가하는 거. 요거는 사실적 근거 자체가 아니라 사실적 근거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것도 구별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건 학문적으로 그 전에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판례 이론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이걸 아까 판례도 잠깐 나왔죠. 이걸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설명한 거. 이것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정청이 처분 사유의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그 법령상의 허가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구체화되지 않았죠.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이게 예비 결정이었죠. 적정 부적정 통보.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게 이제 그 입증 책임의 문제와 관련되는 논점이에요.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이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은 원고가 입증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입증 책임에 관한 논점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폐기물 중간 처분업체인 갑주식회사가 소각 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후 허가받은 처분 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한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갑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한강유역 환경청장이 갑 회사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하여 과다 소각했기 때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자 갑 회사가 이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인데, 이 주장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게 아니라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했던
당초 처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아까는 그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후 과다 소각했다. 그 다음에는 그 시행규칙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예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암기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 아직 이게 몇 개 사안이 안 나왔잖아요. 최신 판례 이런 게. 근데 그 종전의 수직계 판례 보면은 부연 설명한 거 있죠. 요와 유사한 사안들, 요게 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그 인정한 판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좀 이따 볼 거니까 좀 이따 봅시다. 자, 허용 여부인데, 처분사의 추가나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한 후에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처분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소송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 요청에 반하게 된다. 재판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걸 분쟁의 이례적 해결에 반한다 그래요. 제한 없이 허용하면 원고의 공격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면 그 전혀 원고가 소송 제기할 때는 그 이유 제시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영업허가 정지를 한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 제기하는 그 심리 단계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처분 사유가 나왔는데, 그 처분 사유는 내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그 사유였다. 이러면 어때요? 그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런 문제가 또 뒤에도 다시 또 거론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치하를 허용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자, 이런 거로 연결될 건데, 따라서 이 갈등 모순되는 거를 어떻게 조화시킬까? 소송 경제 및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요청과 원고의 신뢰보호 및 공격 방어권의 존중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견해가 대립된다는 거고, 제한적 긍정설이 이제 통속 판례인데, 긍정설은 이거 어떤 입장인가 소송물에 관한 거, 요거 연결을 알아둬야 돼요.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건데, 물론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제한적 긍정설도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서도 제한하거든요. 필연적인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 분쟁의 이례적 해결 및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직권탐지주의라는 걸 논고로 제시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전국적 해결이 아니라 연기시킬 뿐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허용해 국민에 유리하다. 재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봤던 그거예요. 결국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만 강조하면 결국 공격방어, 신뢰보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 법치주의가 권리구조잖아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견지, 그 이유 제시에서 알려준 게 다라고 믿었던 거에 대한 배신,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조항을 무시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유 제시, 만약에 이거 제한 없이 허용하면은 이유 제시를 누가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대충 해놓고 재판 안 걸리면 그걸 끝나는 거고, 만약에 소송 제기되면은 그 소송 단계에 가서 적당한 이유를 다시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 처분할 때 누가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겠냐라는 거죠. 대충 하고 말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예요. 행정절차법 23조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한 이유는 행정청의 신중과 자기 통제를 기하고 처분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원활히 하는 데 있는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할 때는 이유부기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이걸 신중하게 이유를 따져가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따지고, 뭐 재판 걸리면 나중에 뭐 그때 대응하면 되지, 뭐 이런 지지라면 자기 통제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했다는 이유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확신하면 재판에 이길 거라고 믿고 소송 제기하는데 내가 행정처이 모르는 지 알았던 다른 이유로 영업정지하는데 그거는 내가 봐도 할 말이 없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배신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받느냐? 미리 먼저 한번 봐보면 405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자, 처분사 추가 변경의 결과인데 동일성이 부정되면 어때요? 동일성이 부정되면은 처분사 추가 변경이 안 되죠. 그럼 처분을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하니까 처분 변경이 있는 게 되니까 처분 변경이나 소변경의 문제로 가죠. 근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거는 다른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변경된 처분 사유로 인해 처분의 적법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당초에 이유 제시한 거 갖고는 나는 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확신했는데 행정청이 알려주지 않은 그 소송 단계에서 다른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거 알고 있었나? 그렇다면 나는 이 처분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행정청이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소송 제기했으니까 취하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거는 피고 잘못으로 잘못 소송 제기한 거니까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이런 논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논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이 개개 위법 사유를 보는 거예요. 당초 처분 사유를 다른 사유로 대체하는 거는 이거는 사유가 달라져도 처분의 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별개 처분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다. 그 원고의 공격방의 지장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법적 불안을 초래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의 공격방어만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쟁의 이례적 행위에 반하는 게 결국은 이건 더 불리해요. 재판 한번 끝났고, 예를 들어 처분 사유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만 알려줬는데 이거 원고가 이겼다. 그러면 두 번째 사유로 또 영업정지하면 소송 또 제기해야 돼. 또 이겼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다른 사유로 또 영업정지 처분하면 재판 3번 해야 되고, 대법원까지 갔다면 9개 법원의 재판을 변호사 각각 선임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럼 300만 원만 치더라도 2,700만 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가 버리죠. 변호사 비용만. 이게 과연 유리한 거냐. 이게 부정소송 제가 볼 때는 형식 논리에 빠진 거예요. 재판 한 번 할 걸 갖고 3번 하게 만드는 게, 이건 시간하고 돈이 더 들어가요. 뭐 10년 넘게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한적 긍정설이죠.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소송경제 관점과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조화시키는 견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권리 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게 통설이에요. 최소한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원고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는 준수되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또 이유부기에 관한 행정절차법 23조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가 부과되는 중요한 이유, 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총론과 달리 행정청의 신중과 자기 통제를 기하고 처분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 구제를 원활히 하는 데 있는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이유부기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판례도 제한적 긍정설 통설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 그게 법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사실관계 동일성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제한적 긍정설인데, 이건 2-263 처분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인용했었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 이 똑같은 이게 그 기속력에도 그 똑같이 나와요. 452에 있죠. 452의 위에 보면은 4번 판례 있죠. 새로운 사유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동일하다. 이게 400하고 연결되고 해당될 때 보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보면은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당초의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죠. 처분 사유가 같냐 다르냐라는 문제와 그걸 알았냐 몰랐냐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니까, 그죠? 이건 뭐 안 읽어도 뻔하고. 갑의 좌측 슬관절. 이 의학 용어는 참 법률 용어보다 의학 용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슬관절. 이 무릎 같은데, 무릎. 슬관절 외측 반월상 이거는 이제 반달 모양의 연골파열. 하여튼 이 의사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 이 법률 만드는 놈들도 참 정신 나간 놈들인데요. 그 어려운 한자로만 하는데 얘네들도 보면 제 군생활 할 때도 왜 있잖아요. 그 디스크의 의학 용어 뭔지 알아요?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그 소대장인데 당직사관 서는데 소대원이 이제 중하기 증대다 보니까 그 허리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대 그 전문의였는데 대위 그 전문의한테 데려갔더니 추간판 탈출증 의증 이 질환로 진단서를 써주더라고요. 그래 추측을 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자가 법률용어 한자가 많으니까 저 법과대학 들어갔을 때 법서는 뭐 제목은 말할 것도 없고 본문에 조사 접속사 빼고 다 한자였어요. 6개월 동안 한자 공부를 안 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좀 해가지고 추측을 했죠. 추간판, 척추, 간, 사이간, 척추 사이의 척추 사이의 판이 이탈했다. 근데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의증, 증세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랬죠. 디스크 의심? 이랬더니 그 전문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 뜻을 알아요? 소대장이? 그래가지고 전화 그나마 한자를 좀 알았으니까 추측이라도 가능했는데 이거 외울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짜증나네 이거. 뭐 어디 부인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그걸 상의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했는데 처분사유는 갑이 위 상의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갑의 가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거라 거부한다. 그러니까 갑의 가실을 사유로 했죠. 근데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갑이 상의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죠. 과실로 인한 거는 상의가 있다는 거고 상의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사를 인정해서 법원 처분의 정당성 판단하는 건 위법이라는 거죠. 이건 추가 변경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보상 청구를 한 근로자갑에 대하여 소멸시 완성을 이유로 장애보상 급여 지급 결정을 했다가 갑이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인 소음성 난청을 보기 어렵다는 소위로 처분사를 추가하여 기각한 건데 요거는 정당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분류는 구체적 사례로 넣을 걸 그랬나? 6번도 중요한 판례지. 이건 출제가 됐어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의무의 판단 방법에 그다음 이어가는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추가 변경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심판소송이 똑같다. 간단한 단순함이죠. 구체적 사례 보면 이거 그 전에 거보다 좀 많이 줄인 거예요.
그 거부 처분 사이에 추가 변경인데 일단 그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그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연 설명 정도 있죠. 부연 설명 구체화. 아까 그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다르다 했지만 실제로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3번 같은 경우는 정규주 신문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시 발행 주체가 불법 단체라면서 이거 주체 문제잖아요. 아니 근데 소정의 첨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 첨부 서류 미제출하고 주체 문제하고 이게 뭐가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건 외워야 돼요. 어차피 기출도 되기도 했지만 발행 주체가 단체라는 점이 공통이다. 이건 엉터리 판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판례고 그 위에 2번 판례인데 그 사실은 그게 3번 판례거든요. 왜냐면 그 위에 이 줄 분류가 동그라미 1이 또 있죠. 그 위에 두 번째 줄. 그 부연 설명이잖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 신청을 반려한다. 근데 그 어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았냐? 부연 설명했죠. 이격거리라는 허가 기준 위배다. 부연 설명한 거잖아요. 그 여긴 추가 변경이라는 전제하에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아예 부연 설명, 구체적 설명 이런 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아까 그걸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 많은 판례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5번도 부연 설명이거든요.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에 합리적 이용대책 수립 시까지 허가 유보한다는 사유. 그럼 합리적 이용대책 수립을 왜 하느냐? 부연 설명.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시 미관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상 원형유지 필요가 있는 거로 형질 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니까 이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부연 설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 출제된 게 8번 보면은 주택 신축을 위한 설리 명질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하는데 당초 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 그럼 어떤 행위 제한이냐? 부연 설명했잖아요.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존 등 그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 그 행위 제한의 이유가 뭐냐? 중대한 공익상 필요 때문에 그렇다. 부연 설명한 정도. 그래서 아까 그 아예 처분사의 추가 변경 자체와 구별된다 라고 한 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렇게 부연 설명 이거 대입하면은 인정사에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부정사에 이것도 출제된 게 2번 보면은 자 이건 뭐 세금 종류가 다르 세금 종류 이거 세목이라 그러잖아요. 중기 취득세와 자동차세 체납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취득세와 중기 취득세와 자동차세 이거 전혀 다른 거죠. 3번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 그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근데 이건 좀 헷갈려요. 외워야 될 게 뭐냐면 탄압청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 보아 불허한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겠다. 왜냐면 군부대장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부연 설명한 게 아니고 행정청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군부대 동의라는 걸 못 얻었다는 것과 이 동의 절차에 관한 것과 내용이 공익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절차와 내용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군부대장이 이게 허가권자라면 얘기는 달라져요. 동의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공익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안 이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아까 4번은 아까도 봤죠. 뭐 동일하냐 아니냐와 알았냐 몰랐냐는 이건 전혀 별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당초 자동차관리사와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 규정이 저쪽 거리제한 문제와 최소 주차 용지 미달하고는 이건 완전히 별개죠. 이거 피고가 질 것 같으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별 관계도 없는 걸 그냥 다 끌어들인 그거라고 보면 되고
19번도 출시됐던 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가 대법원 재판과 별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도 해당한다며 처분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거, 이런 정도가 그 출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적 제재 중인데 이것도 독립성 인정 사례 5번 보면은 종합소득세 등 부가처분 시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이거는 뭐예요? 그 소득이잖아요. 소득세, 이자 소득 이든 상합소득이든 소득세라는 건 같잖아요. 그죠? 이거 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번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 입찰을 방해했다는 이거 담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담합을 주도했던 것도 담합한 자라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이런 것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사례 보면은 그 출제된 게 4번 무자료 주류 판매, 이건 자료 없이 자료 없이 주류 판매 및 위장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 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한 당초의 종합 주류 도매 면허 취소 사유 이거하고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이게 면허업자에게 무자료로 거래했다는 거하고 아예 무면허 판매업자라는 거는 누가 봐도 어때요? 전혀 별개의 거잖아요. 전혀 별개의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다 하진 않았는데 그냥 부연 설명이나 그게 그거 뭐 이런 정도 감각으로 보면은 인정 사례 아까 그 정규조 관련된 건 납득이 안 가는 동가 그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안 외워도 다 독해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 추가 변경 허용시기 약방해 감치죠. 소송 참가만 상고심에서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만 가능하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실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보충 자료에 보면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 기준시가 나오죠. 이것도 똑같아요. 위법적고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유도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처분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처분청은 사전 변경을 이유로 개정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새로운 처분하면 처분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개정 처분은 취소된 것이 되므로 취하된 거로 된다고 아까 법률에도 봤죠. 당초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결국 처분 변경이니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옛날 권례긴 하지만 하나의 논점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해요. 처분시 기준시가 처분시다. 제목에다가 처분시다라고 써놓으면 끝날 거라고 그랬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